이게 여기 자, 짱구네 고추밥수동 우리 잘생긴 유건이의 형님 지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여기에서 첫 번째 새벽 종소리에서 그 숲 속에 사는 어머님이 있는데 근데 그 어머님이 그 종교도 잘 믿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고 싶은데 종소리를 못 들어가고 깨지 못해갖고 그래서 여기 교회에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만약에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내가 못 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일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그 경험도 저는 제가 게임을 하는데 그게 그 5시에 새벽 5시에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갖고 알람까지 맞춰갖고 했는데 알람 소리를 못 들어갖고 그래가지고 못 깨갖고 그 이벤트를 못 봤던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슬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뭐 딱히 약속을 뭐 어긴 적이나 뭐 늦은 적은 평소에 많이는 없는데 살짝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큰일 났다 친구나 뭐 약속 같이 잡은 사람한테 뭐 혼나겠다 뭐 미움받겠다라고 해서 살짝 미안한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선배 네, 저도 이렇게 약속해 놓은 거를 깜빡 잊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약속 장소에 가지 못해서 상당히 그 민망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그 다음부터는 약속을 몇 번이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알람 같은 거 맞춰 놓을 때도 한 번 알람 맞춰 놓으면 저를 못 믿어가지고 알람을 두세 개 맞춰 놓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시계를 맞춰 놓거나 저도 있어요. 네, 저도 그런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 다른 거 있거든요. 다른 거를 그 저번에 그게 보통 이벤트가 한 시즌이 끝나갈 때쯤 하는데 그 전에 그 다음 시즌에 또 라이브가 있는데 그 라이브를 준비하려고 지금 알람을 몇 개 깠는지 지금 한 4-5개 깠나? 그 정도로 해갖고 근데 첫 번째 일어나갖고 다른 알람들이 다 쓸모가 없어졌어요. 시간 안 몇 비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어디 갔지? 잠깐만요. 지금 여기 쌀도둑이라고 했는데 쌀도둑이래. 거대 강아지야 어서 튀어라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창덕이가 뭐라고 해 도둑질을 해갖고 그래갖고 그랬는데 서재를 했는데 나는 이거를 이 정도로 해서 죽어야 된다. 안 죽어도 된다. 그거를 이견을 갈라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선배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그 전에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 이게 아, 지금 뭐 땅콩 훔쳤다고 죽은 이게 게 아니 땅콩을 도둑 맞았는데 그 땅콩을 도둑 맞은 거를 사고를 한 다음에 죽어야 되냐 안 죽어야 되냐 사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아니 땅콩 훔쳤다고 죽은 게 아닌데 왜 땅콩 훔쳤다고 죽어야 되나 안 죽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물어봐서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응? 여기에서 죽었는데. 근데 그게 땅콩 훔쳐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네. 창덕이가 아니 병으로 자리에 누운 아니 것을 아니 숨겨서 아니 나는 이 이거를 훔쳤잖아요.
훔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사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그걸 도청 난 다음에 그러면은 사과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바로 사과하고 사과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거를 도둑을 훔친 만큼 빚을 갚아야 된다. 그 정도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도둑질을 한다면 뭐 친구한테 먼저 좀 친구가 화나 있을 테니까 좀 친구가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그 다음에 편지나 뭐 진짜 사과를 주면서 사과를 하고 그 훔쳐왔던 것을 다시 되돌려주면서 그렇게 사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선배 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지금, 그냥 자기가 욕심 때문에 뭘 훔친 것인가. 근데 여기서 보면 창덕이 같은 경우는 너무 가난해서 배고파서 이게 땅콩을 뭐 훔쳐 먹었다? 뭐 이 정도 부분인데, 물론, 아무리 배고프고 그렇다 하더라도 남의 훔치는 것은 안 되는 일이긴 하나, 하지만 또 살기 위해서 또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물론 자신의 어떤 그런 잘못 용서를 비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던 그런 절박한 사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구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응? 잠시만. 지우 네가 진행하는 거잖아. 그 말 그대로 나라면 어떻게 할까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필요는 네, 그래서 지금 저라면 일단 잘못했다고 사과는 하는데 동시에 저의 그 절박한 처지를 말씀드리겠다고요. 그분께 이해를 시키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거다.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게 너무 없어갖고 그런 거다. 그러니 잘못했는데 이해해 줘라. 아니면 뭐 좀 도와달라. 그리고 내가 나중에 좀 형편이 풀리면 나아지면 갚겠다. 뭐 이런 다짐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런 절박한 사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상황, 갚을래야 갚을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지우가 두 편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새벽 종소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들 강아지야 거들 어떻게 강아지 어서 피하라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재윤이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종소리 이런 종소리 요즘은 듣기 쉽지 않죠. 시끄럽다는 민원에 종을 치는 성당이 거의 사라진 데다가 그나마 들리는 종소리도 미리 녹음한 게 대부분인데요.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직접 종을 쳤던 우리 시대 마지막 종지기도 이번 주를 끝으로 종탑을 떠난다고 합니다.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69년도에서 왔어요. 23 종지기가 어느새 73 노인이 됐습니다. 젊은 시절엔 뛰어서도 올랐다지만 120개 계단, 5층 높이의 종탑이 이젠 힘에 부칩니다.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다 정확히 낮 12시가 되면 줄을 잡고 기다리던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무거운 종을 움직여 소리를 내려면 밧줄에 거의 매달려야 합니다. 3분 가까이 3개의 종이 번갈아 울립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신학생인가 다른 사람이 종을 친 적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요 종치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혹시 종소리 들어본 적 있어? 재윤이나 지우는? 학교 종소리밖에 안 들어봤어요. 학교 종소리가 있어?
네. 그 따다다다단 알람, 음악, 네네. 음악. 그거 말고 실제 종 치는 소리. 아니.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 다니던 교회에서도 종을 쳤어.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종을 잘 치면 이게 천당, 천당 이렇게 울리고, 종을 치는 사람이 마음이 나쁜 사람이나 잘 못 치면 지옥, 지옥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고, 그런 말이 있었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은 왜 그 교회들이 종을 안 칠까? 원래는 그 새벽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도 있었고, 교회 일요일 날 그 교회 뭐 11시 예배 전에 그 예배 시간 30분 정도 전에 종을 쳤었거든, 옛날에는. 근데 왜 요즘엔 종을 안 칠까? 저요. 지우. 나 옛날에는 굿이나 그런 게 살짝 안 됐었는데, 그게 안 됐었는데, 요즘에 도시가 발달하면서 교회랑 교회 사람이랑 도시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 나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휴대전화도 발달이 됐으면은, 휴대전화로 하지, 목소리로 해갖고, 힘까지 들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 해갖고, 종소리보단 휴대전화가 낫다 하면서 그거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지. 뭐 재윤이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어? 그 점점 도시가 발달해 가면서 비슷하게 그 사람들이 좀 새벽에 할 일도 되게 많아지고 하니까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좀 자야하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계속 깨는 경우가 있으니까 민원으로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 특히 농촌 사회 같은 경우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이렇게 일을 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많았었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시계가 귀했어. 시계가 귀했기 때문에 이렇게 종소리 쳐주는 것들이 시간을 가늠해 주는 어떤 그런 의미들도 있었다는 거야. 이 책을 쓴 작가가 누구야? 권정생 권정생 쌤이 근데 실제로 직업이 종직이었다는 거 알아? 권정생 쌤이 실제로 경북 안동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종직이 생활하셨어. 그렇게 예배당 종을 치셨고, 단지 근데 종만 치신 건 아니고 그 옆에 뭐 텃밭을 일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권정생 쌤이 이제 동화 작품을 쓰셨고, 권정생 쌤의 제일 우리들에게 알려진 작품 중에는 강아지똥이라는 작품이 널리 알려졌고, 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읽을 텐데 몽실언이라는 책이 그 권정쌤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작품이야. 그래서 요 새벽 종소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작품들과 좀 다른 점이 있어. 이 새벽 종소리라는 작품이 나머지 작품들과 다른 특별한 점은 어떤 점이 혹시 있다고 생각해? 새벽 종소리가 나머지 그 이야기들과 다른 점 혹시 있었어? 지우나 재윤이 생각하기? 아이들 이 이야기에 안 나오고 진짜 마을 주민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로 삼은 것 같아요. 그러네. 보통 이제 동화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이 하나도 안 나오네. 그러네. 맞아. 그것도 다른 점이네. 또, 자, 보통의 이야기에는 사건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일 때문에 인물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져. 그리고 그 갈등이 나중에 가서 해결이 돼. 자,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을까, 지우? 아! 새벽 종소리에는 음, 새벽 종소리는 음, 여기에서 그걸 했는데 처음에 제가 말했듯이 어머니가 어머니께서 종소리를 못 듣는다고 했는데 그래갖고 하나를 사갖고 진짜 종소리를 하나 사갖고 그래서 울리면은 울렸는데도 그게 사건이 안 돼갖고 한 명은 사건이 이루어지지를 못했다. 보통은 사건이 다 해결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사건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다. 지우는 그렇게 봤고. 자,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새벽 종소리에는 특별히 인물들 간에 다투거나 갈등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 없어? 특별히 없더란 얘기. 그냥 어쩌면 그 새벽 시골의 한 새벽의 어떤 풍경, 그 새벽 종이 치고 그 새벽 종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깨서 교회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 종소리도 그냥 계속 잠들고 있기도 하고 그런 어떤 한 순간을 붙잡아 가지고 쓴 마치 그림 수채화처럼 그림처럼 그런 새벽의 어떤 그런 풍경을 표현한 어떤 그런 작품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이야기가 사건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 해결된 어떤 그런 방식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동화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들강아지 어서 피어라라는 작품들을 보았었는데 이 버들강아지 어서 피어라라는 작품하고 빨간 책가방하고 공통점이 있어. 버들강아지 어서 피어라는 작품과 빨간 책가방하고 공통점. 버들강아지랑 뭐랑 공통점이요? 빨간 책가방. 빨간 색깔? 자, 27쪽. 빨간 책가방 27쪽. 쌤이 이 책인데 여러분 어떤 책이야? 맞아? 같은 책이야? 네. 27쪽 펴가지고 우리 지우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쪽 펴고 어디요? 27쪽 읽어보라고. 앞선 은달에 아직도 눈이 많이 남았습니다. 낮이면 햇살이 제법 따뜻해지고 금방 봄이 올 것 같으면서도 영 늦장을 무렵습니다. 할머니, 할미꽃이 이제 피겠지? 그래, 비싼 양지에 얼른 필 게다. 그래. 영화는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지우 거기까지 읽어됐고 재윤이 60쪽. 이렇게 60쪽 처음이요? 버들강아지 어서 피어라 처음 부분. 아직도 참꽃상 모퉁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여간 춥지가 않습니다. 2월이라지만 꽁꽁 얼어버린 앞 냇물도 그렇게 쉬이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어서 봄이 와야만 냇가 버들가지에 물이 오르고 노란 버들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연희는 어서 그 버들강아지가 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자, 지금 지우가 읽은 부분, 재윤이가 읽은 부분을 바탕으로 봤을 때 두 작품에 공통점이 있는데 정답. 지우. 정답. 여기서 이게 그 처음에 2월이잖아요, 버들강아지가. 그리고 그 빨간 책가방 거기서 또 겨울이죠. 근데 둘 다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둘 다 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이 공통점. 그리고 그 두 편에 그 봄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우가 그 봄을 기다리는 이유 두 작품 중에 하나 작품만 얘기해 볼까? 왜 봄을 기다리는 거야? 버들강아지로 할게요. 버들강아지에서 왜 기다리고 있었냐면 창덕이가 땅콩을 훔쳐갔어요. 땅콩을 훔쳐간 다음에 그래갖고 이현이가 쫓아갔어요. 쫓아가갖고 잡았어요. 그래갖고 그러다가 지옥 갈 거다라는 말을 듣고 PTSD가 와갖고 그래갖고 난 지옥 갈 거다 그러면서 그 말이 진짜 현실처럼 느껴갖고 나는 이걸 사과를 하고 그리고 사과를 받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과를 한다는데 그게 화제가 되어버렸고 그래갖고 창덕이가 죽었고 그리고 빨리 봄을 와야지. 그래갖고 창덕이가 그 정순세계로 가기 전에 버들강아지가 피어야 된다. 그런 이유로 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렇지. 지우 잘 얘기했습니다. 그럼 재윤이가 빨간 책가방에서 영화가 그럼 봄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야? 빨간 책가방 이야기에서. 봄이 오면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난 학교 갈 때 엄마가 새우 사온댔어. 뭐 책가방 같이 사온다니까 새 학기가 시작되면 뭐 엄마가 새로운 옷이나 뭐 그런 책가방을 사준다고 해서 그런 거. 그렇지. 영화 부모님이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얘가 이제 새해 봄이 되어서 학교에 입학하면 부모님이 다시 돌아오실 거다라는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버들강아지 어서 피어라에서 다시 돌아와서 왜 그 창덕이한테 미안했을까? 이 연희는. 왜냐면은 음, 연희가 창덕이한테 지옥 갈 거다. 음. 그래갖고 우리는 몰랐지만 연희는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창덕이가 진짜 그 말을 믿고 진짜 그걸 해갖고 사죄를 할 거다. 그런 거를 미리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해갖고 사죄해야 된다는 말을 사죄한다는 말을 그거를 좀 없애게 그 말을 좀 없애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해갖고 이렇게 된 거지. 자, 근데 창덕이가 땅콩을 훔친 거고, 그러면 창덕이가 잘못한 거고, 그러면 연희가 잘못한 창덕이에게 창덕이가 도둑질 했으니까 지옥 갈 거다라고 하는 게 잘못이야? 재윤이? 아니요. 근데 왜 연희가 미안하고 왜 연희가 사과를 해야 돼? 왜냐하면은 아, 그 사과를 하면은 그 연희가 그러면은 창덕이의 마음이 조금 놓아질 거고 연희의 마음은 연희가 생각하기에 내가 잘못을 사과를 하면은 그게 원래 그 사죄를 할 거다 이런 말을 할 건데 그게 다르게 내가 사과를 사는 걸로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좀 살짝 없어질 거고 그러니까 예. 뭔 말이었어요? 재윤이, 지금 말 이해가 가? 자, 책 66쪽 봐보겠습니다. 책 66쪽.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재윤이. 용서해줘부터요. 용서해줘 하고 사과해야 할 사람은 창덕이가 아니고 연희여야 했습니다. 그 연희가 도리어 창덕이의 사과를 받고 있는 겁니다. 창덕이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연희가 용서해줘야만 난 지옥을 안 갈 거 아니니? 창덕아, 연희는 기어코 소리를 내어 울어버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넌 지옥에 또 가지 않고 죽지도 않아. 연희 거기까지. 자, 재윤이. 왜 연희가 오히려 창덕이한테 용서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이 작가는? 연희가 창덕이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연희가 62쪽에 넌 남의 걸 훔쳤더니 지옥 갈 거다 아니 이 말을 해서 창덕이가 상처받고 그랬기 때문에 연희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근데 그게 이해가 가냐고, 여러분들은. 재윤이는 이해가 가냐고. 왜? 왜냐하면 연희도 창덕이도 물론 잘못은 했지만 연희도 똑같이 잘못을 다시 좀 상처를 줬으니까 똑같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연희는 어떻게 되는데? 응? 만약에 재윤이 네 필기도구를 너 몰래 마음대로 훔쳐갔어. 그럼 재윤이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걸 알고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재윤이 너가 야, 이 나쁜 놈아, 그걸 훔쳐가냐, 이 도둑놈아? 야, 이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화나서? 근데 왜 재윤이 네가 지우한테 사과를 해야 되냐고. 지우, 재윤이가 네 걸 훔쳐갔어. 그러면 야, 이 도둑년아,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욕하는 게 잘못이야? 지우, 네가 잘못한 거야?
잘못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아, 그렇게 안 카지게 하고 욕을 하면은 재현이의 마음도 속상할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오히려 음, 그래갖고 재현이가 사죄한다 그래갖고 죽이면은 오히려 내가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재윤이가 멀쩡하면 멀쩡하면요? 멀쩡할 일이 있나? 아니지 뭐 야 누가 뭐 도둑이 뭐 그 필기도구 하나 훔쳐갔다고 뭐 하나 훔쳐갔다고 다 뭐 죽어? 아하. 아무튼 안 죽으면은 뭐 멀쩡하면 그러면 사과를 해야죠. 뭐라고? 왜냐면은 안 죽어도 사과를 해야죠. 왜냐면은 재현이의 마음도 슬플 거고, 그리고 에, 아니 진짜 그리고 근데 재윤이가 먼저 네 걸 훔쳐갔잖아. 네 걸 훔쳐가지 않았으면 지우 네가 재윤이한테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 그러면 앞으로 수혜님은 지훈의 집에 가서 지우 동생도 훔쳐오고, 이것저것 지우 아끼는 거 막, 지우 게임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거 다 훔쳐와도 괜찮겠네. 그러면 지우가 오히려 쌤한테 미안해 이러겠네. 그럴 거야? 어? 자, 여기서 우리가 왜 도대체 이 사과해야 될 사람은 창덕이가 아니라 연희였나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은 두 가지 점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창덕이가 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나? 알 것 같아요. 지우. 왜냐면은 이거를 지금 창덕이는 창덕이는 땅콩을 훔쳐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받을 수도 있는 거를 오히려 내가 그걸 해갖고 내가 넌 지옥 갈 거다 그렇게 욕을 해갖고 어쩔 어쩔 수밖에 없는 거를 어쩔 수 없는 것을 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욕을 퍼부었으니까 어쩔 수밖에 없는 건데 안 그렇지. 그러면 내가 죽는데. 만약 창덕이의 사정을 애당초 알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도둑 지옥 갈 거다라는 말을 하지는 안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창덕이 어떤 그런 절박한 사정을 뒤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지옥 갈 거라고 한 것들이 미안한 거예요. 또는 더 나아가서 보면 사실은 그렇게 너무 배고파서 훔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라면 주변에 있다라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도와줘야지 사실은. 그 사람이 훔치기 전에 미리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몰랐던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지옥에나 가라라고 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지우개를 하나 훔쳤어. 너 훔쳤으니까 너 사형. 지우개 하나 훔쳤으니까 너 나쁜 짓 했네. 너 사형.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해? 아니요. 자 재윤이가 학교에 5분 지각했어. 그때 선생님이 너 지각을 해서 학생이 너 퇴학. 이러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해? 아니요. 왜? 왜냐면은 음, 사람도 실수할 수도 있고 음. 사람도 누구나 바로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잘못한 거다 그걸 알았는데 근데 그렇지.
자신이 만약에 5분 지각했으면 뭐 다시는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뭐 10번을 쓴다던가 남아서 뭐 이렇게 쓰레기를 5분 동안 줍고 간다던가 이 정도 벌을 내린다라면 우리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정도 벌 받는 거는 납득할 수 있어. 근데 저지른 죄에 비해서 너무 벌이 뭐하면 크면 그러면 그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땅콩 좀 훔친 거 가지고서 그게 뭐 할 일은 아니라는 거야. 지옥 갈. 지옥 갈 일은 아니라는 거야. 너무 큰일이라는 얘기. 거기다 또 한 가지. 게다가 만약에 이 창덕이가 아프지 않고 잘 살았더라면 이 주인공이 사과하지 않았을 거야 아마. 근데 하필 창덕이가 뭐해? 아픈 거야. 그리고 죽는 거야. 그리고 지옥 간다는 말을 정말로 뭐 하고 있는 거야?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뭐 한 거야? 미안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아이 교통사고가 나버려라 라고 그냥 진짜 교통사고 날진 뭐하고? 모르고 그냥 홧김에 그냥 한 소리야.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교통사고가 나버렸어. 그러면 자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건 사실은 아니야. 그런데도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해서 저 사람이 교통사고 난 게 아닌가 해가지고 뭘 갖는다는 거야? 죄책감을 갖는다는 거야.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주인공 연희는 바로 그런 죄책감을 갖는 거야. 내가 지옥에 가라고 한 바람에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픈 거 아닌가? 내가 지옥에 가라고 해서 이 아이가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어떤 그런 미안한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결국은 버들강아지가 어서 피어야 하는 까닭은 창덕이와 약속을 지켜야 했으며 또 창덕이가 천국에 가서 잘 살기를. 비록 이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지만 저 죽어서는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 이 권정세 선생님이 기독교 교회에 다니던 분이셨는데 바로 이런 작품에도 그러한 그 천국이니 지옥이니 어떤 그런 바람이니 이런 것들에 대한 권정세 선생님의 그런 신앙 그런 마음들이 또 이 작품 안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재윤이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 96쪽에 96쪽 짱구네 고추밭사종에 이렇게 보면 그 장수가 그 쇠똥이를 그 주었는데 그거를 막 쇠똥이인데 쇠덩이를 폭탄인데 만약에 그걸 모르고 자신이 그거를 만졌을 때 이것을 엿으로 사 먹으려고 계속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이거는 좀 의심이 가니까 그냥 버리고 그냥 엿을 안 사 먹고 그래도 안전하게 있을지 그냥 자신이 이게 폭탄인지 몰랐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저는 아무리 폭탄이든 뭐라든 해도 그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오고 오로지 엿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때는 엿이 그 엿장수한테 그 철이랑 바꾸면 못 먹을 그런 엿이니까 아무리 그 폭탄이더라도 그 터져서 우리가 위험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귀한 엿을 먹으려면 어떻게든 뭐 쇳덩이를 찾든 뭐 해든 해야 하니까 저는 폭탄이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바로 엿장수한테 달려갈 것 같습니다. 그럼 김지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바로 그냥 이거 그 쇳덩이를 주는 김호지 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엿장수한테 달려가고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 하면서 이거 딱 그거 해갖고 오야 이거는 너무 좋은 건데 이건 너무 좋은 건데 그래갖고 야 너 이거 엿 5개 준다 해갖고
개꿀띠? 그냥 재민이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겁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폭탄이나 이런 것처럼 생긴 거면 겁이 나서 아마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가게를 했기 때문에 집에 먹을 게 많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을에 역장수가 없다? 우리 마을에 역장수가 없다? 바로 그냥 위에 그냥 거기서 담 너머로 슈 깔아갖고 위에서 폭탄 차라라라라라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4쪽에 할아버지가 나는 아무한테나 업혀가기는 싫단 말이야라고 하면서 덕구현님이 그 할아버지를 없는 거를 할아버지가 되게 싫어하셨는데 일어서려고 버텨봤는데 다시 얼굴을 찌푸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걷기도 힘든 상태에서 왜 업히기 싫어하는지 내가 덕구 형님이랑 어떤 생각이 들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할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덕구 형님이라면 할아버지한테 장난식으로 안 업혀가면 그냥 놔두고 가겠다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진짜로 할아버지가 안 업혀가겠다면 자신은 할아버지를 놓고라도 가겠다고 하면서 꽤나 뭐 장난스럽게 이렇게 말해서 할아버지가 좀 업히는 것을 하고 싶을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장난이나 꾀를 내어서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업히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럼 김지우는 어떤 생각인가요? 저도 꾀를 내고긴 하는데 꾀를 내서 이거를 저는 이게 살짝 가족이라 살짝 많이 받았잖아요 딸을. 그래갖고 근데 할아버지는 혼자 살아서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살 조금 줄게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밖에서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공정한 거래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선배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예전에는 뭐 도와주는 게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생각이 바꾼 것들이 도와주는 것도 내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 것들 요구할 때 도와줘야 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굳이 도와주지 않다고 하면 그 의사를 일단 뜻을 물어보고 혼자 되게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도록 할 것 같고 옆에서 좀 이렇게 지켜보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달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는 쪽으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역시 재윤이가 우리 두 편의 이야기 우리들의 5월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눈 덮인 고객들 얘기를 했었는데 왜 하필 이게 우리들의 5월 왜 하필 5월일까? 우리들의 뭐 6월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7월일 수도 있고 하는데 왜 하필 우리들의 5월이라고 했을까? 지우. 왜냐면은 아이들을 나타내는 게 5월이고 뭐라고? 아이들에게 뭐라고? 아이들을 나타내는 게 5월이고 그리고 6.25라 그 앞에 6을 따서 그 5월이니까 5월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고 초반이면 5월 5일이 아이들을 뜻하기 때문에 초반이어도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5월이면 좋겠다. 5월이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재윤이는? 여기 94쪽에 봄가을 따뜻한 그 듣기는 너무 즐겁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그 봄을 좋아하는 그런 느낌, 마음을 나타냈는데 그 봄이 3, 4, 5월 그쯤 되니까 3, 4, 5월 중에 가장 가운데인 그런 5월을 나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책 102쪽 보겠습니다. 밑에서 여섯째 줄. 마지막으로, 자, 거기 재윤이 읽어보겠습니다. 맞지? 밑에서 여섯째 줄. 마지막으로 주식 이의 시체를 거두고 나자 병실은 텅 비어 있었다. 텅 빈 병실은 밝고 아름다운 5월의 햇빛이 비쳤다. 아카시아 꽃망울이 피었다. 아카시아 꽃이 향기와 어우러져 풍겼다. 전쟁이 있고 사람이 죽고 슬픈 한국의 아이들이 있는 5월. 그 5월은 둥근이의 할머니처럼 소리 없이 찢어지듯 울고 있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특별히 뭐 이 작품이 이게 4월이어도 되고 3월이어도 되는데 왜 하필 5월이었냐라는 부분에서는 작가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5월 달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중요한 날이 있지. 어린이날? 응?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 그래서 어린이들이 가장 대우받고 어린이들이 가장 빛나야 될 이런 시기에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왜? 대비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잘생긴 사람들 많은데 지우가 있으면 지우가 돋보이지 않아. 응? 못생긴 사람들 많은데 지우가 딱 있으면 와 잘생긴 지우 막 이런단 말이야. 응? 그 못생긴 사람들이 뭐한가 지우를 더 돋보이게 해준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처럼 이 끔찍한 어떤 이런 비참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이 5월 참 좋은 계절인데 어린이들을 위한 그 계절에 이런 어린이들에게 있는 어떤 그런 끔찍한 일이 대비시킴으로써 더 마음이 아픈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5월로 이렇게 설정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한다라면 이걸 6월로 설정할 수도 있겠지. 왜냐면 6월 달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책이 바로 한국전쟁. 이 언제 벌어졌어? 1950년 6월 25일 날 벌어졌기 때문에 6.25 전쟁이라고 보통 불러서 6월을 배경으로 해서 이러한 비극이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들이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 뉴스에서 그걸 뉴스에서 9.19 사건이라는 그걸 봤는데 9.19가 대체 뭐지 했는데 진짜로 날짜를 얘기하는 걸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아픔이 있는 동화야, 이 이야기는. 왜 이 이야기는 6.25 전쟁의 아픔이 있는 동화일까? 6.25에 6.25에 그 동근이의 아빠래. 그 할아버지가 그 6.25 전쟁을 끌려가고 죽은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물론 그것도 관련이 있지만 이 작품과 직접적으로 6.25 전쟁이 어떤 관련을 갖고 있어? 6.25 전쟁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이 우리들의 5월이라는 작품도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 거야. 왜 그럴까? 6.25 전쟁이 그 아이들의 아픔이나 뭐 이런 걸 관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무슨 관련이 우리나라 있냐고. 이 우리들의 5월이라는 이야기하고 6.25 전쟁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자, 이 우리들의 5월이라는 게 만약 이게 조선시대 때면 이런 일 안 벌어져. 왜 조선시대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왜 6.25 전쟁 이후에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우리들의 5월이. 시우. 왜냐면은 그 조선시대는 막 칼이나 그런 게 있지. 술탄 같은 그 폭탄들은 그 조선시대가 아닌 살짝 발전이 되고 나서 현대 시대가 살짝 되고 나서 그때부터 뭐 총이나
주류탄이나 첨광탄이나 막 활 그런 것들이 계속 작업이 돼가면서 나오는데 조선시대에는 그러한 그 지식이 없어갖고 그래갖고 그걸 만들 기색도 안 보여갖고 그때는 수류탄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수류탄이 수류탄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수류탄 때문에 이렇게 동근이, 장수, 차기기, 주식이 네 명보다 더 이상이 9명이 그 수류탄 하나 때문에 다 죽어버린 그런 사태가 나오니까 그렇지. 근데 자, 6.25 전쟁 와중에 그 당시에 터지지 않는 불발탄 이런 것들이 전쟁 와중에 이곳저곳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전쟁 중에 이른바 설치한 쥐뢰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중에 사고가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5월에 이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것들은 6.25 전쟁 때 이때 사용되었던 이런 폭탄이나 쥐뢰 이런 것들이 터지지 않고 그것들이 다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첫 번째로는. 자, 그런데 요거 말고도 사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 지금 6.25 전쟁 때 있던 그런 폭탄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폭탄 피해를 당하는 건 아니잖아. 왜 근데 이 아이들은 폭탄 피해를 당한 거야? 6.25 전쟁의 아픔 말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북한, 응? 북한. 뭐 북한이 이 애들을 공격했어? 북한이 아니라 북한이랑 싸우다가 일단은 북한이 침략을 해갖고 그건 6.25 전쟁, 그건 북한에 6.25 대한 전쟁이고. 북침에 대한 남침이라고 그래갖고 남침이 생겨갖고 그래. 지우가 말한 건 6.25 전쟁 얘기고 그 얘기야. 요거 말고 6.25 전쟁 이후에 이 마을 애들 말고 다른 마을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었잖아. 근데 왜 이 마을에 이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냐고. 6.25 전쟁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루어졌는데 왜 어떤 때는 6.25 전쟁 이후에 이런 폭탄 사고나 이런 게 벌어지고 왜 다른 곳은 이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냐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거야, 이거. 왜 쌤이 가난을 얘기했을까? 가난하면 뭐 폭탄, 뭐 주위를 수색해주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돈을 들일 수가 없으니까 좀 더 거기에 무서운 무기들이 많아서 좀 그런 일을 당하는 거. 애들이 가난하니까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엿 같은 거 사 먹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엿 같은 거 사 먹으려면 엿 바꿔 먹을 걸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쏘다니다 보니까 이런 폭탄이나 이런 걸 가져다가 총알 이런 걸 가져다가 뭐 한 거야? 엿하고 바꿔 먹는 거잖아. 만약 이 애들이 아까 선생님 집이 가게를 해서 먹을 게 있었기 때문에 난 그런 위험한 짓 안 한다고 그랬잖아. 네. 만약 이 아이들이 집안 형편이 뭐였더라면 넉넉했더라면 굳이 뭐 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야. 이런 위험한 짓을 하지를 않았겠지. 이해가? 네.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폭탄 때문에 다 이렇게 다치고 죽었을까? 아니요? 아니야. 이 아이들이 특별했어. 거기다가 플러스 아이들의 호기심. 뭐 때문에? 호기심. 이 여러 가지 요소가 뭐에 대해서 합쳐서 호기심 있는 아이들이라고 다 이렇게 폭탄 터져갖고 다치고 죽어? 아니란 얘기야. 이 호기심과 가난한 상황과 전쟁의 어떤 아픔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합쳐졌을 때 이런 사고가 벌어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102쪽 보겠습니다. 102요? 102쪽. 바로 재윤이가 읽었던 그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재윤이. 마지막 주식이의 시체를 거두고 나자 병실은 전쟁이 있고. 네? 마지막 문장. 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사람이 죽고 슬픈 한국의 아이들이 있는 5월. 그 5월은 동근이의 할머니처럼 소리 없이 찢어지듯 울고 있었다.
요 문장을 다시 읽으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 문장이 이 동화, 우리들의 오래한 동화의 주제 문장. 작가가 이 동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전쟁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 전쟁 때문에 또 아이들까지 다치는 이 전쟁 때 전쟁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어떤 그런 동화라는 얘기지. 지우는 아까 막 신나서 막 얘기를 했지만 막 폭탄 엿가기가 없으면 그걸 날리고 뭐 하고 할 거다라고 재미와 장난을 막 신나서 얘기했지만 사실 그 겪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뭐한 일이야? 끔찍하네. 끔찍하고 무서운. 괴롭고 큰 상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권정 선생님의 이 창군의 고춧밭수동이라는 책에는 이런 6.25 전쟁의 아픔이 우리들의 오래한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에도 나와 있더란 얘기야. 바로 눈 덮인 고갯길이라는 작품에도 이건 아니구나. 눈 덮인 고갯길은 아니었고 전쟁의 아픔을 다룬 작품이 뭐가 있을까? 이 작품 말고 보니까 여러분이 다른 동화들 중에도 6.25 전쟁과 관련 있는 작품이 이 책에서 그거 뭐라고 해야 어디지? 뭐라고 그러지? 버드강아지 어서 피어라. 거들강아지 어서 피어라? 그건 왜? 거기도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아, 생각했어요. 뭐 어디 있어? 어디가? 한가수치는 아니고 쌀소리도 아닌데. 자, 80쪽. 80쪽. 자, 80쪽에 다 번째 줄. 지우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면 또 1, 2, 3, 4, 5. 순두기는 많이 그게 훨씬 넘어. 다 번째 줄. 위에서. 그리고는 6.25 때 헤어진 어린 자식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동화가 제목이 새끼까치와 진달래꽃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까치를 보면서 누구를 어린 생각한 자식. 거야? 6.25 때 헤어진 자식. 6.25 때 헤어진 그 자식을 생각한 거란 얘기지. 그래서 6.25 전쟁 때문에 가족들이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표현한 작품이 바로 이 새끼까치와 진달래꽃이에요. 또 하나의 작품은 용원인의 아버지와 순난인의 아버지라는 작품도 6.25 전쟁과 관련이 있어. 왜? 왜냐면은 6.25 잠시만요. 몇 쪽이었지? 142쪽. 142쪽. 142. 여기에서 몇 쪽이었더라? 6.25 전까지만 해도 솔개마을은 초가집만 모여 있었다. 자, 그래서 이것도 6.25 전쟁 때문에 이 평화로운 마을에 맨날 방귀 뿡뿡거리면서 방귀 끼기 내기를 하면서 즐겁게 놀았던 두 가족이 아주 6.25 전쟁 때문에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잖아. 자, 153쪽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제일님. 네? 153쪽 제일 마지막 줄. 방귀 낀다고 겁주는 사람이 나쁘지 내가 왜 나빠? 방귀 낀다고 겁주는 사람이 나쁘지 내가 왜 나빠? 그래서 그 방귀 꼈다는 이유로 인민군한테 혼이 났던 용원인의 아버지의 이 이야기. 그 다음에 155쪽. 밑에서 8째 줄. 군인 하나가 지우. 군인 하나? 군인 하나가 몽둥이로 순난이네 아버지 엉덩이를 후려갈겼다. 하필이면 그때 또 한 번 방귀가 나와버렸다. 군인은 몽둥이로 한 번 더 순난이네 아버지 엉덩이를 두들겼다. 방귀 꼈다고 이렇게 몽둥이로 얻어 맞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야. 자, 157쪽. 밑에서 7째 줄.
무슨 죄가 있다고? 재은이.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같은 백성을 못 살게 하는지. 그놈들 인민군이 우리 인민을 위한다는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오. 국군도 마찬가지요. 나라와 백성을 위한다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되었소. 이게 바로 이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작가가 전쟁 때문에 이 백성들이 오히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권정쌤 동화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좀 다른 점이 있어. 자, 여러분들은 인민군, 북한군하고 국군 중에 누가 착하고 누가 나빠?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하기는 착한 것 같은데. 뭐라고? 오히려 북한이 착한 것 같은데. 넌 북한군이 착해? 아니 왜냐면은 아니 원래 생각이 원래 이 책을 읽기 전에 네 생각이 북한군 하면 너는 인민군 하면 착하다는 생각을 했어? 아니요? 남한군이요. 국군이 우리는 착하고 북한군은 당연히 뭐하라고 생각해? 나쁜. 나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우가 말하는 것처럼 이 동화에서는 오히려 북한군이 더 착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랬지. 지우는 왜? 왜냐면은 북한군은 정말 못 만나 죽어도 못 만나 하면서 그거를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형식도 안 하고 그냥 바둑이라도 하는데 그런데 국군이나 인민군 얘네들은 그냥 방귀 한 번 꼈다고 엉덩이 두들겨 패고 다시 한 번 더 꼈다고 다시 한 번 더 두들겨 패고 막 그래서 오히려 이 이야기에서 보면 국군이 더 심하게 한 것처럼 나온다는 얘기야. 심지어는 둘 다 나쁘다고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권정 선생님을 빨갱이라고 공산당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어떻게 북한 공산당을 우리 국군도 나쁘다고 할 수가 있냐. 우리 국군은 착하고 공산당 북한군은 나쁘지 어떻게 둘 다 나쁘다고 할 수 있냐. 또는 둘 다 좋다고 할 수 있냐. 이거는 잘못 아니냐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 권정 선생님은 보기에는 북한군이건 국군이건 관계없이 전쟁 자체가 다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쁘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은 전쟁을 일으킨 북한이 나쁘다고 우리 남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 북한 사람들은 누가 나쁘다고 생각해? 남한. 남한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치니까 음. 아니 근데 북한이 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북한이 남침이라고 해갖고 그 교과서에도 남침이니까 남한이 침략했다.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 그렇게 아니, 교과서에 나오는데 남침이라는 게 남한이 침략했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남침인데 북침에 대한 남침이라니까 그러니까 북침이다. 아니 남침이 남한이 침략했다는 뜻이 아니라 북한이 남쪽으로 침략했다는 뜻이야. 지우야. 네. 남침이라는 뜻이. 그래서 사람들이 좀 혼동스러운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 권정쌤 동화에는 권정쌤은 전쟁은 안 된다. 전쟁은 싫다. 전쟁은 너무 끔찍하다. 비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세계 1차 대전쟁, 세계 2차 대전쟁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북한이 나쁘다라고 하고 편을 갖고 얘기하지만 이 권정쌤은 어느 편을 갖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전쟁 그 자체가 나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65쪽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에서는 거의 90%가 거의 전쟁인데. 자, 165쪽 제일 마지막 문장 165. 읽겠습니다. 지우. 165쪽 마지막 문장. 할아버지 모두 같은 처지가요. 가난한 사람끼리 서로 도우면 더 살아요. 가난한 사람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요 라고 해서 가난하지만 서로 도우며 살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담긴 작품이 바로 이 눈 덮인 고갯길이라는 작품입니다. 또 그 다음 작품 어느 섣달 금음날 어느 섣달 금음날이라는 작품에서도 181쪽 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 네. 중간에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여덟째 줄. 그래. 재훈이. 그래. 나도 그렇게 할 테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결코 부러워하지는 않지. 우리는 가난하지만 결코 부러워하지는 않지라고 해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서로 이렇게 돕고 사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서 이 권정 선생님 동화에는 이렇게 가난하지만 서로 나누고 돕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책에 보면 우화 형식의 작품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황소하고 그 황소 아저씨 있지? 황소 아저씨 같은 경우도 그 황소하고 쥐들이 서로 뭐 하는 모습들? 우와. 돕고 사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그리는 그런 따뜻한 동화를 또 많이 쓰신 분이 바로 이 권정생 선생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뭐냐면 숨쉬는 도시 꾸리치바라는 브라질에 있는 한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숨쉬는 도시 꾸리치바라는 책인데 이 책 갖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몇 시에 본다고? 5시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았고 지우가 아주 잘생긴 과거의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지우 이렇게 말해야지. 지금도 잘생겼거든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